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 9-1번 같이 우리가 이제 x의 범위를 주고 이렇게 x의 범위를 알려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y는 3분의 1x일 때 자, 이 함수값의 이제 범위를 이제 구하라고 이제 시킬 때에는 보통 우리가 여기는 y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 y가 x의 3분의 1을 곱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여기 해당하는 x들의 모든 x들에다가 모든 x 값들의 3분의 1을 골고루 다 곱한다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모든 수에 이제 3분의 1을 곱해서 자, 이렇게 이제 좀 모양을 변형을 해주고 여기는 이 가운데가 이 값이 이제 y를 계산하는 식이니까 이 값의 결과를 이제 y라고 다시 바꿔 적으면 이렇게 이제 좀 y 범위가 뽑혀 나오는 거고 그게 문제에서는 3분의 2 이상 b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a, b 값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얘기했던 문제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오히려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는 x의 범위가 이제 1차 함수에서는 적어도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3분의 1이라는 이 x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x가 1 이상 5 이하일 때 y의 값이 뭐 3 이상 8 이하이다. 자, 이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문장을 하나 쓰는 거예요. 이 문제랑 관계없이, 이 문제랑 관계없이 문장 하나 쓰는 건데, 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냥 내가 이걸 보고 x의 범위하고 y의 범위한 신경 쓰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x가 1에서 5까지 변할 때, 이런 말로도 이제 좀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래서 이제 1 이상 5 이하일 때, 이게 x가 1에서 5까지 변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x가 1에서부터 5 이하인 수들이 다 이제 x의 값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뜻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인데 여기 있는 a가 만약에 이제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y는 우리가 이제 또 x의 값이 늘어나면서 y가 쭉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에서 8까지 변합니다. 이렇게요. a가 0보다 크면 이제 반대로 a가 0보다 작으면은 x의 값을 늘리는 일수록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음수를 여러 번 더 더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y 값이 8에서 3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등호를 보고 단순히 이제 a, b값 뭐 구하는 것도 할 줄 알겠지만 뭐 선생님 때 조금 여기서 이제 이 글이 이렇게 이제 읽혔으면 좋겠고 동시에 저번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네 가지 정리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1참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그래 이제 1에서 시작해서 5에서 이제 끝난다라는 말로 생각했을 때 y도 그때 3에서 시작해서 8로 끝난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1,3 그리고 여기가 5,8 그래서 여기에는 이 1차함수가 지나는 두 점이 얘네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저걸로 이제 기울기까지 구하는 일들을 이제 나중에 하셨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1차 함수의 세상에서는 얘네들 가지고 이제 기울기도 나중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가지고. 자, 이런 부등식의 표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나는 두 점을 아니까 기울기까지 나중에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도 이 문제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차함수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되는 거였는데, 이제 반대로 거의 10-2번이나 12-2번 같이 이제 반비례 그래프가 돼버리면, 반비례가 돼버리면, 이렇게 이제 부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게 이제 가능하지는 않아. 이게 뭐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는 푼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2번이나 12-2번 같은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반비례 그래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요거 한번 10-2
2번 가지고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반비례 그래프 가지고도 이제 x의 범위를 알려줄 테니까 y가 변하는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하고 y가 반비례하는데 12-2번도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반비례하니까 그래프의 이제 관계식은 y는 x분의 a 또는 xy의 곱은 어떤 수 a와 똑같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비례의 특징은 항상 x하고 y의 곱이 일정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5예요 라고 하는 거니까 둘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식은 적어도 둘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다. 즉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해 주면은 우리 이제 x의 범위가 1에서 5까지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프 모양을 예상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반비례 그래프에 여기 이 비례상수가 음수니까 자, 이렇게 이사분면하고 사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원래는 다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 x가 1일 때부터 그다음에 x가 5일 때까지 변하는 범위가 이렇게 x 값이 1에서 5까지 변할 때 y의 값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거지.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x좌표가 1인점에서 5인점까지 그래프들을 남겨봤을 때 x좌표가 1인점에서부터 5인점까지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남겨봤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이 x좌표가 1인점과 5인점의 y좌표들을 이용해서 우리 y값이 변하는 게 어떻게 이제 y값이 변하는지 이 그래프의 이 양 끝점의 y좌표를 보고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만약에 내가 표로 나타내 보면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x의 값이 1이었어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y 값이 마이너스 10인 거야. x의 값이 5였어. 마이너스 2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이제 5까지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1에서 5까지 변한다라고 하면은 y의 값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쭉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나중에 이제 그래프 모양이 되게 좀 다양하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좀 그래프 모양을 한 가지씩 더 추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이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x좌표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2, y좌표 마이너스 10이고 x좌표 5일 때는 이제 y좌표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그래프의 점들이 x좌표 1인점에서 5인점까지 만약에 점들을 다 찍어서 나타낸다고 하면 점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잖아.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도 그리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y좌표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봐라고 했는데 그럼 y값이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모양도 이제 그리게 되거든.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당장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이제 x의 값이 자, 1에서 5까지 변합니다. 1 이상에서 5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면은 자, 이렇게 y의 값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쭉 변합니다라는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이제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마이너스 2까지 변하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표로도 나타낼 수도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x가 1에서 5까지 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원래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조금 알아보는 게 제일 좀 정확해요, 사실은. 부등식으로 하는 것보다 원래.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으로도 할 수는 있기는 있어. 이제 아직 1학년 과정이니까 부등식으로 해도 틀릴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등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하겠지. x가 1 이상 5 이하이니까 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할 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한번 우리가 여기 문자니까 먼저 수로 예를 들어줄게요. 2는 5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 역수를 취할 거거든요. 역수. 그럼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5는 역수가 5분의 1이고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클까? 네, 이쪽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양수의 세상에서, 뭐 음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떤 양수의 세상, 그러니까 부호와 같은 두 수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가 다른 수보다 작았습니다, 또는 컸습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게 되면 이제 역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엎어져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할 생각이냐면 역수를 취할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엎어줄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역수를 취하면 부동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으면 이것도 이제 괜찮겠죠. 여기가 이상한 거 없으면은 여기다가 이런 모양을 여기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y는 x의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한 꼴이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x분의 마이너스 10을 다르게 읽으면 x분의 1에 마이너스 10을 곱한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해가지고 한 번 더 부동호 방향을 엎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0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0 곱하고 그럼 정확하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자, 이렇게 y의 범위를 구할 수는 있어. 이게 더 이제 좀 편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우리가 이제 풀이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y 값의 변화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x의 값에 1, 2, 3, 4, 5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줘가면서 y 값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표에서는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서 x의 값이 1에서 5까지 증가하면서 y 값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꾸준히 증가를 해. 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x좌표가 이제 1인 전부터 한번 찾아봤더니 1,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엑셀표가 2, 3, 4, 5 등에 해당하는 점들로 점점 오른쪽으로 이제 그래프의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가 점들을 찍어서 나가다 보니까 그래프의 점들의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y좌표 값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고 어디까지 이제 증가를 하냐면 마이너스 2까지 증가하고 그래프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에 이제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y좌표를 보고 y좌표 마이너스 10이 돼서부터 마이너스 2인데까지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자, 여기는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y좌표를 이쪽에다가 표시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이 y 값의 범위인 거야. x가 이렇게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나중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고등수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래프의 범위를 보고도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도 이렇게 y-값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반비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조금 하려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역수 모양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것들을 손 대야 되니까 뭐 이런 게 괜찮으면 지금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좀 이 시간 좀 빌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나 좀 어렵게 들리는 거 있으면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조금 어려웠으면 굳이 아직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요거가 조금 잘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들면은 이따가 이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따 문제 푸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조금 초반에 좀 얘기할 건 한 이 정도고 그리고 그 1차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조금 그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y가 항상 양수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를 이제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1 이하다. 그리고 이제, y는 E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좀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먼저 할 거예요.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풀이를 먼저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프의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얘기냐면, 자, 함수값이 양수예요 라는 얘기는, 자,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함수를 1차 함수를 만약에 fx는 이렇게 고쳤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면, 자, 내가 이거 함수값이 항상 양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봐보세요.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점은 y좌표가 양수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x가 1, 여기 뭐 풀이 적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합시다. 여기 y좌표가 2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여기는 이거는 이제 x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2인 점입니다. 그 점을 그래프가 지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y는 fx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에서, 자, 내가 여기는 이 점은 x가 1일 때 y가 2인 거니까 xy에 1, 2를 집어넣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f1의 함수값은 2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맞죠? 기호를 보고. 그죠? f1의 함수값은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납득이 되면은, 그럼 이런 거는 f1의 함수값은 양수입니다. 라고 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다시 넘어가면은,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래프의 그 함수값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로 나타낸 점의 좌표가, 점의 이제 y좌표가 양수라는 뜻이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함수값이 양수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점의 y좌표가 양수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의 점들이 그래프의 점들의 y좌표가 양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해당 범위에서 함수값이 다 양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식을 잘 모르니까 이거 좀 잠깐 지우고요. 식을 잘 모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내가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제한 범위가 이렇게 x의 범위가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뭐 이제 x의 모든 수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식에 x 값이 마이너스 1인 것부터 시작해서 1인 것까지만 그 사이에 있는 수들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부터 x좌표가 1인 점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선분의 모양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쫙 그려지는 게 아니라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부터 x좌표 1인 점까지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점들에 해당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x값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래프의 점들의 y좌표가 다 양수란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야 될까 아래 그려져야 될까?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함수값이 양수려면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럼 아래 그려져야 돼? 위에 그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x좌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예상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자, 여기까지 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말.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오른쪽 위로 행이 그렸죠. 오른쪽 입방향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m이 양수란 얘기죠. 그죠? 기울기 여기는 2m이 양수란 얘기잖아.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m이 양수라는 얘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학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다 예상해야 돼. 그럼 m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1차함수이기 때문에 m이 0일 리는 없고 1차란만은 없네요 또. 자, 자 그래서 이제 m이 만약에 음수라고 치면은 우리가 어쨌든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야 되고 자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왼쪽이 될 수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지만 두 가지의 공통점이 또 있기도 있어요. 자 이건 여기서 그냥 다 같이 풀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리든 오른쪽으로 그리든 공통점이 있다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릴 때 생각했던 거, 다 x축 위에 그려져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작점이든 끝나는 점이든 시작점이든 이렇게 끝나는 점이든 다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하면 돼. 어차피 내가 제일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여기야. 제일 아랫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프의 제일 아래에 해당이 되는 이 점의 위치가 자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제일 아랫부분이 x축 위에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다 x축 위에 있을 거니까 함수값이 양수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X축 중에, 여기는 그래프 중에서 제 아랫부분 여기니까, 자, 여기가 X축과 위에 있으면 나머지도 다 위에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래프의 제일 아랫부분은 항상 X축 위에 있다라고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는 식을 M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어떤 식 범위라면 x가 마이너스 1 여기에 딱 집어넣으니까 y 값을 그 y 좌표가 이 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돼서 이게 0보다 큰 거야.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3m 플러스 3 그리고 이제 부등식으로 풀어가지고 m의 값의 범위 구하면은 m이 1보다 작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이건 여기는 여기대로 풀고 여기 또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래프가 제일 아래 있는 부분이 x가 1일 때죠. 그쵸? 이제 x가 1이면 자, 이렇게 이제 x가 1이면은 x 1일 때 집어넣어서 n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n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프의 y좌표가 위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m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은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기도 해야 되겠고, m이 마이너스 3보다 꾸준히 더 커지면 안 되지. 왜냐면 m이 마이너스 3보다 쭉쭉쭉쭉 더 커지더라도 m이 1보다 더 커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m이 양수가 되면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이 그려질 텐데, 자, m이 만약에 1보다 더 큰 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인 이 값이 0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여기는 여기 그래프의 아랫부분이 0보다 커지려면은 반드시 m이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m이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서 동시에 m이 1보다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얘네 둘을 이용해서 m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기는 큰데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움만 있을까요? 세 문제 정도는 더 얘기를 하겠네. 자, 2, 3, 7번 보면은, 우리 저번에 쌤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 네 가지 방법 정리하면서,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직가삼각형 만들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 좀 이야기했잖아. 우리 이제 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한 이쯤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A, 4라고 했나요? 사를 조금 더 아래에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모양들 가지고 이제 기울기 구하는 거는 이렇게 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직가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이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직가삼각형을 만들듯이. 여기도 이제 직가삼각형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나중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도형의 단원 배우게 되면 더 빨리 이제 이런 A의 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나서 좀 합시다. 자, 아무튼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6이고 그럼 이제 이거 보고 기울기를 예상하는 거지. 자, 그림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였던 거 기억하나요? 그럼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의 이제 절대값인 거죠. 기울기의 절대값. 엄연히 말하자면.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은 3분의 6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보니까, 그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보는 양수인 거니까 그냥 그대로 2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기울기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구하고 이제 부호 개념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지나는 방향 보고 이제 챙겨주면 되는 거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가 높이가 4고 여기가 밑변이 뭔지 아직 몰라 뭐 A-2라고 해도 되고 그냥 네모라고 해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네모분의 4에도 이런 기울기에 이제 해당하는 기울기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등식을 이렇게 바로 매기셔도 돼요. 자, 밑변분의 높이는 밑변분의 높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저렇게 이제 맞춰주시면은
네모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 A를 구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위에 이제 오른쪽 문제는 4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 이 4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걸 이용해서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밑변분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을 정해서 이제 직가삼각형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필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그래프에 있는 점을 다 표시하진 않을 텐데, 자, 1, 마이너스 2만 찍을게요. 자, 그리고 5,6만 찍어서 나타내죠. 여기가 한 5,6이라고 대충 가정하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5,6이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용하시면은 또 직가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직가삼각형 만들어서 또 밑변분의 높이 하시면 기울기가 나오니까 나머지 b가 있는 점과 여기 b, 0이죠 여기 b가 있는 점과 여기 있는 a, 4 얘네들을 이용해서 직가삼각형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은 그럼 밑변분의 높이는 밑변분의 높이와 같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이런 길이들을 구하고 A의 값 구하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계산할 때. 저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그래프 3개 그려줄 테니까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3개 중에서 그래프가 올바른 걸 짝 지어봐 라고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 식 3개 쓸 거예요. 자, 3개 쓰고 그래프로 그릴 텐데 이제 그동안 좀 문제 잠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보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 다 그려놨는 뒤 자, 여기서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자, 여기는 새 그래프의 기울기 또는 이제 y절편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는 기울기가 a, a분의 4 마이너스 a고요. 다른 거는 이제 y절편은 b 마이너스 3분의 1b, b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어차피 내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는 지나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그래프에 이제 대략적인 모양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와 y절편의 부호 정도밖에는 몰라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부호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제 내가 보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지나는 점 1도 안 알려줬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부호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예요. 자, 기울기 y절편의 부호로 이제 문제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문제에서는 이제 그래프 이렇게 세게 딱 끊어주고 여기 이 세 개 중에 이 세 개를 요거 뭐 그린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자, A가 부호가 어떤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의 기울기는 한번 기울기만 다 써볼까? 이제 기울기를 보고 그래도 뭘 판단할 수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y절편들을 다 써보시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알 수 있어. 뭐냐면, 자, 내가 기울기를 보니까 여긴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얘네 둘끼리는 서로 부호가 어떨까? A하고 A분의 4끼리는 부호가 어떨 것 같아? 서로 같을까 다를까? A가 양수든 음수든. A하고 A분의 4는 부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호 맞죠? 그러면은 얘네들끼리는 같은 부호인 거 인정? 그러면은 얘네 둘끼리는 같지만 얘네끼리는 부호가 어떨 것 같아?
자, a분의 4랑 마이너스 a는 부호가 같을까 다를까? 앞에 음의 부호 달려있으니까. 다른 부호.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끼리는 같지만 여기는 위에 두 개랑 여기는 서로 다른 부호야. 자, n의끼리는 같은 부호, n의끼리는 다른 부호. 자, 그러니까 이제 직선, 여기는 이제 기역 거죠, 기역. 여기는 이제 니은 거고, 여기 오른쪽에 써야겠다. 자, 여기는 디귿 거고. 그러면은 내가 기역 니은은 기울기가 같은 부호니까 같은 방향. 그래프 향하는 방향이 오른쪽 위든 오른쪽 아래든 같은 방향. 디귿은 다른 방향. 그러면 이제 문제 봅시다. 자, 그럼 같은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거 똑같이 오른쪽 위 또는 아래로 그려져 있는, 즉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L, M, N 중에 누구누구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여기 세 개 중에서. 자, 오른쪽 위든 오른쪽 아래든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그래프. M하고 N이 없죠. 그럼 N의 길이는 기울기 부호가 같은 거. 그러면 L이 누군지 확인되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L이 누구? 오케이. 여기가 디귿. 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Y좌편 가지고 이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끼리는 다른 부호인 게 확실한데 B-3은 B의 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부호가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랑 다른지. 그렇죠? B가 만약에 1이면은 1 넣었을 때 얘네들은 다른 부호가 확실하지만 이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랑 같은 부호가 되는 거고 B가 만약에 4 같은 거면은 여기끼리 다른 거 확실한데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여기랑 같아지니까 B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B가 확실히 이제 얘네들이 다른 보인 거 맞는데 요 놈이 기업가 또는 니은과 같은 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서로 같은 보인 게 확실한 것과 다른 보인 게 확실한 것들이 지금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판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에 따라서 여기를 먼저 보고 판단할지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가지고 건들지 않은 이유는 기울기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같은 보인지 다른 보인지 구분하는 게 확실하니까 이거부터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Y좌편의 부호가 디귿을 봅시다. 여기가 디귿인 게 요놈인 게 확실하잖아. 여기가 이제 디귿인 게 확실하니까 자, 여기부터 보면은 디귿의 Y좌편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디귿의 Y좌편은 양수, 음수 양수인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양수, 그러면 B가 몇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요거 인정? 자, 그러면 B가 3보다 크니까 요거는 양수, 음수. 양수, 오케이. 양수. 여기는 음수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M하고 N 중에서 양수인 건 요거, Y좌편 양수인 거 요거죠? 요게 기억, 요게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니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딱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부호 개념을 접근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그래프만 딱 나와 있고 식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거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되는 거 알려줄 테니까 A, B의 값을 구해봐 이게 아니라 A, B의 부호를 판단해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뭐 이런 과정으로 추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래프가 대충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나는 점 1도 안 알려주면은 문제에서 보통 A, 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호 판단하러 시킨 거지. 부호 판단해봐 라고 이제 문제에서 그냥 감춰놓고 안마 안 해주는 거야. 그걸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프에 내가 모양만 알고 있으니까 나는 부호밖에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 거기 104쪽에 있는 데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그래프에 이제 모양을 보고 기울기와 Y좌편의 부호를 판단하는 것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안 알려주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부호 가지고 기울기하고 Y좌편의 부호 가지고만 먼저 판단을 먼저 해보셔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값을 정해서 푼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아마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형 지금 좀 우리 남은 이제 시간은 거기 그 1차함수 90쪽에서 104쪽까지 여기서 한번 풀어보세요. 다 못 풀면 못 푸는 대로 집에서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시간에 올 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 시간에 보여서 이게 1차함수 뒷부분 또 다른 이제 뒤에 남아있는 문제들 같이 풀 거거든요.
그때 또 이제 이어서 하든지 그때까지 풀어오시면 되니까